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한국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네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다시 안녕하세요. 아, 저 진짜 오랜만에, 예, 네. 우리 사무실에서 영상을 준비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야, 해외에 나가 있어서 예, 계속 해외에 저희가 출타 중이었다가, 이제는, 잠시. 이제는 잠시 한국에서 몸도 좀 챙기고, 그럼요. 우리 학생분 상담도 해드려야 되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벌써 필리핀 우리가 영상을 찍은 지가 1년이 됐어요. 1년. 벌써요.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있었죠. 그쵸. 저희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어. 그럼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저희가 필리핀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고요. 오늘 영상은 뭐죠? 워킹 홀리데이. 야, 워킹 홀리데이. 야,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은 호주에서 직접 경험을 하셨고, 네. 저 때는 사실 아일랜드에 워홀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2007년도에 아일랜드에 처음 있었는데, 아. 한 2, 3년 있다가 워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아일랜드 워홀은 그 영어권 국가 중에 아마 좀 늦게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 하면, 호주, 아일랜드, 물론 다양한 워홀 국가가 있지만 이 두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지, 자, 우리 10분 안으로, 바쁘니까 짧게 한번 비교를 해서 워킹 홀리데이, 특히 호주나 아일랜드를 준비하시는 분한테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 자, 그래요. 우리 이제 무슨 얘기 할까? 일단 워킹 홀리데이가 뭔지 개요를 좀 설명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제가 워킹 홀리데이는 사실 제가 그 22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 주제가 이제 교육관광이 네.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관광을 이제 저는 이제 그 랭귀지 투어리스트, 그 다음에 그 해외 유학생,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스, 정확하게 네. 명칭은 이렇게 연구 대상을 갖고 실제로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워홀에 대한 얘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아, 그쵸.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제가 간략하게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워킹 홀리데이는 1975년도에 영연방 국가에서 시작된 청년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 이제 그 약간 잉여 인구라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썼는데,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게 이제 난민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잉여 인구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제 바우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인데, 이 잉여 인구를, 그러면 그 잉여 인구한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이게 지금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떤 이 젊은 인력들한테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까? 그게 이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 거예요. 1975년도에. 실제로 영국에 있는 그 영국은 지금도 YMS라고, 네, 유스 모빌리티 스킴인가요? 네. 이 용어를 사용을 해요. 유일하게 똑같은 워킹 홀리데이인데 영국만 YMS야. 맞아. 그러니까 영국이 참 재밌는 나라야. 다 유로 쓰는데 혼자 맞아. 스털링 쓰고. 야, 약간 개성이 있어. 자, 그렇게 시작해서 호주에 있던 이제 20대 젊은 그 백패커들이 네. 호주를 가면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우리나라 전에 일본에서 붐이 왔어요. 90년대.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피크를 이뤄서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워홀 국가가 확 늘어났어요. 사실 이때 가장 크게 늘어났어. 이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명 정부가 몇 년도죠? 내 지금 내가 자막으로,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연구 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에 워홀 국가를 다양하게 체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외교적 성과로 치부가 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왜냐, 일단 워홀 잉여 인구들이 해외 나가면 취업으로 잡힙니다. 그쵸.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야! 그렇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왜 우리나라에도 왜 그 뭐죠?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인가요? 네. 워홀 인포센터가 네, 있잖아. 있어요. 그게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부 산하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에서 그렇게 이제 지지하고 정보를 주는 이유가
약간 잉여인구. 이게 저 역사적인 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기니까 제가 블로그 하나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연구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워홀의 유래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워킹홀리데이는 1년 동안 놀고 여행하고 공부하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맞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워킹홀리데이로 가장 보편적이라긴 뭐하지만 가장 많이 가는 국가가 바로 호주. 호주입니다. 아, 호주는 저도 가보질 않아서 한번 꼭 너무 좋아요. 예, 기회가 되면 원장님 따라서 여행하고 싶은 국가 중에 네네. 하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무슨 내용을 비교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큰 틀의 이제 테마는 뭐냐면 해외 워킹홀리데이 우리 그 학생분들이 워킹홀리데이 이제 여행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워홀러 하겠습니다. 워홀러 분들이 해외 갔을 때 해외 여행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해외 여행하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건지 이게 비슷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다르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 그 중간에 이제 뭐 서로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10초만 네. 있다 갈까요? 네. 웃으면서 시작해야지. 편집하기 쉬워. 자, 이제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제 그 아일랜드,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모집 시기랑 모집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호주는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네네네. 호주를 모르니까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인원 제한, 인원 모집에 대한 인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집 시기가 있습니까? 인원 제한도 없고 모집 시기도 없어요. 따로 없어서 365일 그냥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고요. 네.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거 나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한국 나이로 32살 생일 지나기 전날까지 신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30 있기 때문에. 아, 머리 아파. 만 만 30세. 30세까지. 그래서 한국 나이로 32세 생일 전까지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 생일 전날 하시면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최소 1, 2주 전까지는 신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럼 인원 제한도 없어요? 인원 제한도 없어요. 시기 제한도 없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아, 역시 호주가 아무래도 최근에 호주 가신 분들, 원장님, 네. 지인분들이나 학생분들 보면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되게 풍족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현재 네. 일할 사람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네. 물론 그 일이라는 게 내가 영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준비해 가셔야 되지만 현재 일자리는 상당히 많아서 지금 가신다면은 준비를 좀 해서 가신다면 원하는 일자리를 얻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야, 그러면 모집 인원도 언리미티드. 네. 시기도 프리. 네. 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 반면 네. 자,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혹시 아세요, 원장님? 1년에 2번인가요? 아, 예, 알고 있대. 저도 지금 몰라서 하나 뽑았어. 아니, 최근에 2023년 상반기 5월 모집이 얼마 전에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는 호주하고는 다르게 이 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3월 혹은 9월에 딱 300명씩 모집을 해요. 300명씩 모집을 하고 아무래도 아일랜드가 늦게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했고 아직까지 아일랜드를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00명 모집을 해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뭐 한 7대1, 8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 추가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명 플러스 150이라고 해요. 그래서 300명에서 이제 2차 서류라든지 네.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임시 합격을 시켜놨다가 이제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비 합격 몇 번이라고 해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고, 그래서 이번 워킹 홀리데이는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 시간으로 4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19일 수요일 자정까지 이메일로 신청해요. 아, 이메일요? 네, 이메일로 신청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체류하는 분들만 네. 가능하고요. 여기 제가 이제 그 링크를 드릴 거지만 그 대사관 링크에 네.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서 비자 때문에 임시로 귀국하시는 분들도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꼭 한국에서 체류하고 계신 분들만 접수를 하면 되고, 또 이번 5홀은 조금 특징이 있어. 네. 만 34세까지 갑니다. 야, 그래서 우리 조금 난 늦었어. 난 끝났어. 이번 생에 5홀은 없어. 라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하죠. 그래서 만 34세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생일 지나지 않은 36살. 그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 30이 안 돼서 지나서 안 되겠거나 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 기회에 뭐 모르겠어요. 다음 올 하반기에도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반기에는 그렇게 공지가 떴어요. 그리고 사실 아일랜드 5홀은 이메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무작위 추천 방식이에요. 무작위 추천 방식이어서 이게 뭐 말이 많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좋다, 어떻게 하면 좋다 하는데 이거는 거의 운입니다. 네, 거의 운이기 때문에 한번 보내보시고 그거 안 된다고 하면 뭐 다른 방법을 또 채택해서 또 아일랜드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또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은 나이가 상향됐다는 점. 오, 너무 좋다. 네, 그 점. 그게 이제 호주하고 아일랜드의 차이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는 홀리데이 워킹이 아니잖아요. 그쵸. 워킹이 먼저야. 그래서 대부분 가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네,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갔을 때 내가 얼마만큼 벌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이제 지정된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2023년 현재 11.3유로. 11.3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6,200원. 오늘 환율로? 오늘 환율로. 오늘 요즘 유로가 조금 네네네. 높아요. 자, 호주는 얼마입니까? 호주는 일단 풀타임이나 캐주얼에 따라서도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법정 최저 시급은 21.38불이고요. 21.38? 네, 한국 돈으로 19,000원 정도. 오, 아일랜드보다 세다. 네, 좀 호주가 좀 시급이 많이 높은 편이라 대신에 생활비도 많이 비쌉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아일랜드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일랜드 한때 남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남미 학생이 많이 왔는데 최근에도 남미 학생이 많이 유입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이 그래도 일자리를 수월하게 구하는 이유가 생활비가 비싸졌잖아. 그러니까 남미 애들이 아일랜드에 있을 메리트를 못 느끼어서 이제 다른 타국가로 이동하는 친구가 예전에 비해서 좀 늘었다고 해요. 뭐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지지난달에 아일랜드에 갔을 때 실제로 남미 학생들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예전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일단 사람이 많이 안 보여. 아무리 뭐 많이 간다. 지금 뭐 많이 가는 것 같죠? 뭐 여행은 많이 가지만 사실 유학이나 뭐 맞아요. 어학연수로는 아직까지 생각보다 예. 뭐 환율도 크게 맞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임금 차이는 호주가 그래도 윈. 호주가 윈이고, 자, 그러면 아일랜드, 호주 무슨 일을 할까? 난 좀 궁금해. 저는 이제 아일랜드는 저희 학생들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데 호주는 주로 무슨 일을 그거 전에 어느 지역에 그 지역 설명 한번 간단하게 호주 지역. 일단 호주 제일 많이 가시는 곳, 제일 큰 대도시 위주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이렇게 세 개를 제일 많이 가시고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그리고 그 외에는 골드코스트, 케언즈, 퍼스 정도까지 많이 가시는 편이고 요새는 애들레이드 약간 가시는 것 같아요. 애들레이드? 네, 애들레이드가 이제 시드니보다 조금 시드니, 멜번 있으면 요쪽 어딘가에 있는 조그마한 되게 소도시인데 되게 조용한 소도시예요. 근데 한국인이 이제 대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한국인 많지 않지만 도시인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요새 좀 찾으시는 편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대도시 위주로 많이들 가시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자리 구하는 게 유형이 네. 마찬가지예요. 아일랜드는 크게 더블린, 고레이, 코크, 리머릭 이 4대 도시를 그냥 오피셜 시티라고 해요. 딱 시티가 뭐 네 개라고 얘기를 하면 네 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냥 국가에서 그러니까 도시화되어 있는 네, 도시화되어 있는 이제 더블린, 고레이, 코크, 리머릭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더블린이라고 하는 수도로 네. 많이 가시죠. 아무래도 행정의 중심, 문화의 중심, 교육의 중심, 수도잖아. 볼 게 많아, 갈 게 많아, 먹을 게 많아. 호주 수도는 왜 이럴까요? 그게 유럽은 수도가 수도값을 해. 아, 예. 근데 호주나 특히 캐나다나 이 데는 약간 글쎄 모르겠어. 제가 안 가봤으니까 제가 틀릴 수도 네, 수도 있겠지만. 저기 조그맣게 있어요. 예. 근데 수도가 뭐죠, 호주에? 캔버라요. 아, 그래요? 네. 난 호주 수도가. 국회의사당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네, 국회의사당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개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가시는데 대부분 이제 더블린으로 가시고 왜 300명밖에 모집을 안 하겠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많은 인원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일랜드는 예전부터 어학연수 혹은 어학연수로 이제 많이 네, 단기 연수로 네. 많이 오셨고 왜냐면 어학연수도 알바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워홀이 생기면서 워홀로 많이 오시긴 오셨는데 이제 이 호주나 이제 캐나다 같이 이제 약간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워홀의 어떻게 보면 메카? 워홀의 탄생지 같은 데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주류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는 비주류야. 비주류인데 또 오신 분들은 너무 굉장히 좋아하시죠. 좋아해요. 그리고 가는 것도 지금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상공으로 항공 이용을 못해서 대부분 터키 항로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비해서 2시간은 더 날라가. 아, 그럼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아일랜드는 직항이 없어요. 경유. 이놈의 아일랜드는 제가 2007년도 아일랜드 갔을 때 16년 동안 직항이 없어. 직항이 없어서 지금 일단 뭐 제가 이번에 제일 최근에 갔다 왔던 게 이제 프랑스 경유했었거든요. 네. 프랑스까지 13시간 정도. 거기서 이제 한 몇 시간 대기했다가 프랑스에서 아일랜드까지는 이제 1시간 반 정도. 거기선 가깝구나. 예, 그리고 중동 이제 뭐 예를 네. 들면 뭐 카타르 도하라든지 아니면 터키 항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에티하드라든지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를 이용하면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서 항공 이동은 호주가 이겼네. 조금 이겼네. 조금 더. 자,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잠깐 또 5초간 쉬었다가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장님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호주 간 그쵸. 학생들.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그냥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종류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호스피탈리티, 하스피탈리티, 네. 예. 뭐 서빙, 서빙, 주방, 카페, 바, 뭐 안 그러면 마트 트롤리 정리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요새는 또 기술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술직이요? 네, 페인트. 뭐 안 그러면은 뭐 미장, 도배, 타일. 호주는 도배는 없어서 도배는 다 없어? 페인트. 맞네. 우리나라나 도배하지. 네, 그래서 외국은 다 페인트지. 한국에서 도배하시던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도배는 없어요. 근데 대신 페인트, 타일, 그 다음에 미장, 안 그러면은 뭐 이제 현장직, 그냥 진짜 그 건설 현장직 이런 것도 요새는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이런 기술직들이 생각보다 대우도 좋고 시급도 상당히 세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더 받아요? 네, 더 받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을 아예 가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는 최저시급을 받으시겠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시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걸 가서 배우시는 분들도 좀 요새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진짜 호주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네. 네, 맞아요. 대신에 생활비는 너무 비싸고. 생활비가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다면. 네. 예전에 제가 아일랜드에 있을 때도 호주에서 한 2년, 호주가 2년까지 오라는 친구도 봤거든요, 예전에. 지금 현재는 3년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요? 네. 그때 그 친구가 호주에서 돈을 벌어서 맞아요. 아일랜드에 어학연수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아니, 호주에서 2년이나 있었는데 왜 영어를 못할까? 영어를 많은 분들이 워홀 가면 되겠지. 가면은 영어 어차피 쓰고 사니까 영어가 늘겠지라고 하시는데 절대 안 늘어요. 네, 절대 안 늘어요. 영어는 배워서 준비해서 가셔서 그 영어를 사용하시는 거지 가서 영어를 내가 워홀하면 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한국말만
다 사용하시고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자료를 좀 찾아본 게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제가 영상에 한번 찍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에스닉 비즈니스라고. 에스닉 비즈니스 이제 종족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호주에 이제 한국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종족이 하는 비즈니스야. 예를 들면 한국 슈퍼, 맞아요. 한국 레스토랑, 한국 카페.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직종이 호주는 많잖아. 맞아요. 되게 많아요. 많죠. 그래서 아일랜드도 없는 건 아니에요. 뭐 한국 슈퍼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뭐 있긴 한데 호주만큼은 없죠. 호주만큼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일랜드에 오는 학생은 뭐 한국 업체에서 이 에스닉 비즈니스에 내가 종사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미리 준비를 하시는데, 호주나 캐나다나 뭐 미국 같이 이렇게 이민 사회가 발전한 국가 같은 경우는 뭐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네. 전화가 왔는데 거기 시민권자인데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시겠대.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분들이 네. 전화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20년 계셨는데 뭐 하셨어요? 영어를 못 하시나요? 영어를 안 해도 된대요. 저도 캐나다 부모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애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영어를 잘하지. 애들이랑 소통이 안 되신대요. 이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에스닉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제 종족 사업이 호주는 굉장히 발달했기 네.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한국에서 워홀러가 호주에 가서 그 업체에서 2, 3년을 일하면 영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영어를 사용하는 일을 사용한다는 일을 해도 사실 그 뭐 예를 들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영어에 대한 유창성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쵸. 사용하는 네. 것만 사용하고. 예. 왜냐면 이것도 거의 같은 말만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학습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어학연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호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첫 테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행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건지, 여행하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건지.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어요. 재정적인 여유도 조금 있고요.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연수 준비를 다 해가요. 아니, 뭐, 가다가 뭐 안 되면, 뭐, 그냥 경험했다고 치지. 맞아. 근데 후자는 뭐냐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 거의 없는 거야. 가자마자, 일을 해야 돼. 막, 뭐, 3일치 비용을 갖고 간다든지, 그러면, 이게 너무, 옆에서 보는 사람조차 불안해요. 아, 꼭 저렇게, 맞아. 예, 우리 소중한 젊은이들이 저기까지 가서 저렇게 곧 힘들게 시작해야 되나.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를 가든 아일랜드를 가든 최소한 한 3개월 정도의 초기 비용은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자, 그럼 초기 비용 3개월이라고 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3개월. 그냥 일단 어학연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학생이 비행기 끊고. 호주는 비자 신청을 할 때 최소 5,000불 플러스 비행기표 값의 그 잔고 증명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오. 잔고 증명 금액이 있는데 저는 보통 일단 갈 때 최소 이 돈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뭐 비자값 빠져나가고 하고 뭐 이거 빼고 하면 사실 몇백 안 남아요. 이걸로 가면 처음에 집 구하시면은 집 구하실 때까지 임시 숙소비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집 들어가실 때 보통 2주 보증금, 그 다음에 2주 페이를 같이 하실 거예요. 더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키 디파짓을 받는 경우도 꽤 많나요. 그리고 만약에 일을 바로 구했어.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바로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웨이지를 받을 때까지 생활하실 비용은 최소한 있으셔야 돼서 이 최소 잔고 증명하는 비용은 가지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잔고 증명 그러면 그게 5,000 호주 달러니까 한 400. 거기다 항공권 빠지니까 한 500 정도. 500에서 네, 500에서 플러스 되네요. 네. 딱 최소 500에서 플러스 정도. 네, 거기에서 뭐 비자 같은 거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좀 여유롭게 가시려면 그 정도는 챙겨 가시는 게 아무래도. 아일랜드는 첫 번째 이제 항공권 필요하겠죠. 한국에서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는데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그 외국한 우편안으로 바꿔서 얼마더라? 얼마인지도 몰라. 이거 다 나와 있어. 8만 원인가 뭐 10만 원인가. 비싸네요. 그 정도 하고 따로 뭐 크게 들어가는 비용 없이. 신체 검사는 그거 없습니다. 여기 신체 없어요? 검사 없고요. 그 범죄 경력만 이제 경찰서에서 확인 받고 그 외에 신체 검사 같은 거는 따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공권 같은 경우가 일단 한 150 네. 정도, 뭐 요즘에 뭐 편도로 뭐 간다는 분도 있는데, 이 얘기는 맞다 틀리다 얘기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저 너가 된다고 했잖아. 맞아. 뭐 편도 왕복 이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합니다. 호주 편도 돼요. 그래요? 워킹홀리데이는 편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생활비가, 사실 이게 생활비가 개인 소비 맞아요. 습관에 많이 따라서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기호식품 성향, 뭐 담배, 술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그냥 홈스테이 한 달 비용으로 딱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홈스테이 한 달 비용이 요즘에 어느 정도 하냐면 1,000유로 정도 평균 하면 한 140에서 150 한 달 잡으면 3달이면 450, 항공권 하면 600이에요. 그 3달 생활비 플러스 항공이면 600이야. 플러스 또 IRP라고 하는 게 300유로가 나와. 이게 한 50 들어갈 거예요. 네. 이 정도 들어가고 했을 때 여기는 최소 650 플러스예요. 뭐 3개월에? 3개월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 정도 비용은 한국에서 준비가 되어야지 본인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이게 부족하면요, 심리적으로 맞아요. 사람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도 자꾸 안 어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정착할 때도 뭐 워홀 간다고 해서 거기 있는 워홀러들이 막 반갑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전혀 안 그러죠. 한 명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살기 바쁜데 지금 누굴. 인생은 나 혼자예요. 그래서 소속감을 가지려면 사실은 방법은 학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최고죠. 그건 저희 언급 안 할게요. 이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약간 그 소속감을 갖고 약간 초기 정착에 대한 도움이나 이런 걸 받는다고 하면 학생처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저희가 뭐 두서없이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호주, 뭐 아일랜드 대략적으로 저희가 아는 지식 내에서 상담을 해드렸고,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엔데믹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었고, 지금 해외 가는데 코로나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아니,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심지어 뭐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예, 요즘 확인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가시는 분들, 특히 이제 워홀 가시는 분들은 이제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그 외에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워홀 인포센터에 가면 다양한 워홀 국가와 국가 특징, 다양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제가 링크 하나 밑에?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다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이 보시고, 과연 내가 해외 여행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다는 태도로 가는지, 아니면 나는 해외 여행하면서 돈도 꼭 벌어야지라고 하는 태도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워홀 국가는 본인이 가고 싶은데 가시면 돼요. 맞아요. 저는 아일랜드 워홀 오라는 얘기 안 해. 저도. 아일랜드 워홀 우리 저도 짧게. 자, 호주 워홀 장점. 호주 20초 만에. 날씨가 좋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자, 아일랜드 장점. 는 유럽 여행을 타국가에 비해서 수월하게 하고 다양한 국가를 갈 수 있다. 그리고 치안이 좋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호주하고 아일랜드의 장점을 제가 비교해 드렸고요. 앞으로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지금 환율 얘기도 하려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제가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 왜 환율이 어떻게 올라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부터 해서 다양하게 조사를 했는데, 내가 봐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 이런 얘기 하기 싫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아일랜드는 이제 이 올 4월에 이제 모집 시기가 호주하고 다르게 1년에 2번 하는데, 올 상반기는 곧 모집을 하니까 만 34세 미만의 분들까지 도전 부럽다. 가능하니까, 원장님 혹시 가능? 저도 안 돼요. 저 이제 안 돼요. 내일 우리 인생의 워홀은 끝났어. 없어. 부럽습니다. 출장이나 갈게요. 출장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출장이 있고. 자, 오늘 또 두서없이 또 정리하자면 다 3개월 정도 준비는 해줬으면 좋겠어. 네, 힘들게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우리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부모님의 자녀분들 아닙니까? 거기 가서 나는 이게 힘들게 막 아끼고 알뜰하게 사는 건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지내는 게 난 조금 우리 청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상담을 하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한 명의 나보자 없이 잘 지내다 오는 거야. 유학원이 나쁜 곳이 아니야. 뭐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뭐 돈을 받아. 맞아. 근데 구독자 아직 1000명이 안 되죠. 뭐 좀 눌러줘. 난 이걸로 단돈 100원이라도 벌어보고 싶어요. 오늘 금방 제가.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필리핀이 아닌 다른 이야기 했고요. 저 다음 또 뭐가 많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약속 있잖아요. 또 약속 빨리 정리하고 갑니다. 갑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찍힌 거 아니에요? 설마요!